조선 제25대 왕 철종이 아들이 없이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이 고종이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나라일을 다스리게 되지요.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극복하고 민생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한편 이 조선 앞바다에는요 서양 열강들이 찾아와 이 항구문을 열고 무역을 하자고 요구를 하네요. 이 조선 앞바다에 이상한 배들이 온 것이죠. 이때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흥선대원군과 고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보러 갈까요? 이 사람 따라가서. 가만. 그러니까 이 고종과 흥선대원군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궁궐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뭐야, 내가 뭐 맨날 뭐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아? 자, 어디야? 궁궐. 그렇지. 저기. 역시 궁궐. 내가 무슨 뭐 맨날 먹는 것만 생각하나?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이거 좋아. 뭐 여기 먹을 거 뭐 보자. 이거 저기 흥선대원군 아니십니까? 그렇다네. 내 둘째 아들이 바로 고종이라네. 뭐 보나마나 안동 김씨들처럼 어린 아들 이용해서 정치 아무렇게나 막 하겠지 뭐. 무슨 소리? 왕이 어려서 내가 대신 정치를 하고 있지만 내 목표는 조선을 강하게 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오. 그러기 위해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조선의 정식 궁궐인 경복궁을 다시 지었다네. 조선 초에 지어졌던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탔었거든. 둘째, 백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양반에게는 걷지 않았던 군포를 걷었지. 군포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대신 내는 세금이니 당연히 양반들도 내야지. 물론 양반들은 반대했지만 세금이 줄어든 백성들은 좋아했어. 셋째, 안동 김씨 세력들을 몰아내고 인재를 골고루 관직에 앉혔지. 부패한 관리는 몰아내고 나라의 법률을 제대로 정비하고 말이야. 어머아 멋있어. 아유 그냥 제 속이 후련합니다 그냥. 그런데 요새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겼네. 고민이요? 이렇게 좋은데 고민? 이양선. 이양선? 누구 이름인가? 이양선. 달을 이, 모양양, 배선입니다. 이 모양이 이상하다 그 말이죠. 이 모양이 이상한 배. 이 서양 선박들이 이 조선의 배와는 모양이 달라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서양 선박 이양선의 출몰은 흥선대원군에게 큰 고민거리였죠. 그때까지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이 중국도 이 서양의 영국,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양선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 서양의 사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서양들은 말이죠.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국가에 필요한 원료를 싸게 얻어오고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또 팔아내 그런 나라들이 필요했죠. 자, 그래서 배를 타고 세계 여기저기를 마구마구 돌아다녔어요. 그들의 눈에 팍 띈 것이 어디였느냐? 바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아직 산업국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중에서 식민지를 하나 탁 만든 다음에 이 식민지에서 원료를 싸게 가져가고 그다음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팔아 넘기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제라는 말 들어봤지요? 이 일제가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이 서양 세력들은 말이죠. 자신들이 찍은 그 나라에 가서 여길 좀 정찰하겠다. 여기 좀 식량 좀 달라. 뭐 이렇게 접근했다가 또는 총과 대포를 쏘기도 했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식민지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이 서양 세력들이 조선에 옵니다.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원군, 러시아가 두만강을 건너와 통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허, 잘못하면 중국처럼 서양 제국들에게 위협을 받게 될 텐데 어쩌면 좋을까? 대원군,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조선에 프랑스 신부가 와 있습니다. 신부님을 만나 러시아의 침략을 막을 방법을 의논하는 게 어떨까요? 오호, 프랑스 신부라. 흥선대원군은 천주교의 힘을 빌려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 러시아를 막고자 했던 것이죠. 난 하느님을 따르는 신부입니다.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단호한 신부의 반응에 흥선대원군은 화가 났습니다. 당시 양반들은 천주교에 대하여 적대적이었습니다. 내가 프랑스 신부와 접촉한 사실을 알면 가뜩이나 나를 반대하는 양반들이 공격해올 텐데. 때마침 청나라에서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대원군은 천주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병인박해입니다. 이때 프랑스 신부 9명과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이 처형되었죠. 이때 탈출에 성공한 프랑스 신부 리델 신부는 중국 텐진에 주둔해 있는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뭐야? 우리 프랑스 사람들을 죽였다고? 프랑스 군대는 조선을 향해 출발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쳐들어온 것이구만. 이 프랑스 함대가 이 강화도를 쳐들어온 것, 이게 바로 병인양요예요. 이 양요가 뭐냐면 이 서양 세력들이 일으킨 난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병인양요는 이 병인년에 이 서양인들이 일으킨 난리다 그 뜻이지요. 이들은 말이에요. 이 프랑스 신부 9명과 이 조선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한 그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 그리고 이 통상을 할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왔지. 그런데 이 요구들을 이 흥선대원군이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흥선대원군은 전쟁을 선택했어. 프랑스 군대와 싸운 조선군은 한성근과 양헌수 장군이 이끌었어요. 자, 그 장소는 말이야 바로 문수산성하고 정족산성이지. 아이고, 정말 치열한 전투였어요. 결국 이 상황이 불리해진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점령한 지 한 달 만에 결국 철수를 하게 되지. 이겼어! 만세! 조선 만세! 빵빵빵빵빵. 그런데 이 프랑스 군인들이 철수할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귀중품, 금, 은, 무기 이런 것도 가져갔지. 이 원래 강화도라는 데가 말이야, 이 나라에 큰 변고나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정부가 여기 오는 경우도 있거든, 강화도로. 그래서 귀중품도 많고 중요한 이 국가 재산도 많았어. 그 중에 말이야, 이 강화도에 외교장각이란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한 300여 권의 책을 이 사람들이 그냥 가져간 거지. 그리고 이 나머지 수천 권의 국가의 서적들을 싸그리 불살랐어요. 아이고 아깝이 그 책들. 아이고 아깝이.
병인양요 때 이 프랑스군이 가져간 것 중에 조선 왕조의 의궤가 있습니다. 자, 의궤란 무엇이냐? 조선 왕실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모습을 글이나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옛날에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겠죠. 이 의궤는 말이죠. 그동안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창고에 있다가 145년 만인 2011년에 우리 한국에 반환되게 됩니다. 아주 가져왔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랑스와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뭐 그렇게 재계약을 하면서 영구 임대 방식으로 빌려온 것이죠. 우리나라 것인데 빌려온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 병인양요는 조선이 서양 제국주의와 싸워서 이겼다는 데 큰 의의가 있겠죠. 이 병인양요 이후로 이 흥선대원군은 더욱더 외세를 배척하게 되었고 천주교인들을 더 단합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매기고 이 세도 정치를 극복했어요. 그런데 이 서양 세력과는 아주 경계를 하는 그런 관계였지. 그리고 천주교인들을 단합을 했구만. 그것 때문에 병인 박해가 생기고 병인 박해 때문에 또 병인 양요가 생긴 거. 그렇구만. 이게 무슨 소리야? 서양 군대가 또 쳐들어왔다. 또? 아니고 왜 또 쳐들어온답니까? 5년 전에 평양 대동강에 미국 배인 제너럴 셔머너가 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통상을 하자고 말이죠. 그래요. 그 제너머 셔머너. 아니, 이 말도 어렵네. 제너럴 셔머너. 그렇지. 그때 여기 쳐들어와서 기억나요. 왜 그런데 이 서양 세력하고 이 교류하는 것은 이 국법으로도 금지였고 또 이양선이 이 대동강물을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거는 침략이니까 빨리 물러가라고 그때 경고하지 않았었나? 감사나으리, 양이가 대동강변에 나타나 불효자를 능욕하고 우리 군사에게 총질을 가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뭐라? 감히 양이가 우리 백성을 해쳤단 말이냐? 당장 군사를 모으고 대동강변에 방어선을 설치하라. 예! 그래서 평양 군인과 백성들이 이 배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5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우리에게 또 통상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866년에 일어난 제너럴 셔머너 사건에 대한 응징과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하며 이 미군이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미양요입니다. 처음에 미군은 그런 속셈은 싹 감추고 강화도를 좀 측량하겠다, 정찰하겠다 이런 구실로 오게 되지요. 미국은 처음에 2척의 군함을 파견합니다. 그냥 강화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너희 속셈을 모를 줄 알고 빨리 철수해. 당시 밖으로 강력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하던 흥선대원군은 미군의 불법 침범을 경고하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함대는 계속 접근해오고 조선군은 경고용 포격을 가하였고 이에 미군은 일단 물러납니다. 그러나 아니, 우리한테 총을 쏘다니 손해배상을 해주시오. 뭐라고? 우리가 왜 손해배상을 해? 먼저 쳐들어온 건 당신들이지 않소? 조선 정부가 손해배상을 거부하자 미군은 다시 군함 2척을 앞세우고 육상 전투대원 수백 명을 강화도에 상륙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군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조선 병사들은 헤라클레스처럼 힘이 세대. 호랑이처럼 잔인하다던데. 사격술은 또 어떻고 총을 쐈다 하면 윌리엄 텔만큼이나 백발백중이래.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도 이겼겠지.
당시 미군이 조선 병사들과의 전투를 앞두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패합니다. 조선군 사망자 350명, 미군 사망자 3명으로 미군은 압승을 거둡니다. 우리가 이겼어. 이제 조선은 우리에게 문을 여시오. 어림없는 소리. 우리가 땅을 뺏긴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지? 우리는 서양 세력과 수교를 맺을 생각이 없소. 미군이 강화도에 상륙하여 요새를 초토화시키면서 만난 조선 병사들. 그들은 사실 잘 훈련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1분에 한 발만을 선 자세로 쏠 수밖에 없었던 화승총을 가지고 있던 부대였지요. 반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엎드린 자세에서 1분에 10발까지도 쏠 수 있었던 레밍턴 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 군사들은 자기 총에 재장전할 틈도 없이 온 몸으로 미국의 군사들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대위의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조선 병사의 모습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용감했고 두려움 없이 성벽 위로 상체를 노출시켜 사격을 가해왔다. 또 미 해군 슬라이 소령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항복 같은 건 아예 몰랐다. 무기를 잃은 자들은 돌과 흙을 집어 던졌다. 미군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져간 것은 조선 총대장의 깃발뿐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이 서울의 종로 그리고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고 이 서양과의 교류 거부 정책을 더 강화해 나갑니다. 이 척화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친하게 지내자는 것이다. 친하게 지내자고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양 세력의 침입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척화비를 세운 것이죠. 흥선대원군은 나라의 문을 열지도 않고 서양과 교류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서양 열강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을 막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지요. 하지만 이 조선이 이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발전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게도 되는 것입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빌미로 5년 후에 또 쳐들어온 이 미군 말이야. 이게 신미양요라지. 에헤, 통상을 요구하며 왔지만은 실패했어요.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지. 아하, 이 신미양요 이후로 이 흥선대원군은 나라의 문을 더 꼭꼭 잠갔는데 말이지. 그런데 이 문을 연 자가 나왔어. 이게 어떤 나라더라? 그 나라 이름이 있었는데. 아이, 생각을 많이 하니까 또 배가 고프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알았어, 기다려. 노래 좀 그만 불러. 이제 조선에서는 절대로 나라 문을 열지 않겠다는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일본과 중국처럼 서양과 무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궁궐로 가야 하는 거잖아? 뭐야, 내가 뭐 맨날 뭐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아? 자, 어디야? 궁궐. 그렇지. 저기. 역시 궁궐. 내가 무슨 뭐 맨날 먹는 것만 생각하나?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이거 좋아. 뭐 여기 먹을 거 뭐.
어이구 저기 흥선대원군 아니십니까? 그렇다네. 내 둘째 아들이 바로 고종이라네. 뭐 보나마나 안동 김씨들처럼 어린아들 이용해서 정치 아무렇게나 막 하겠지 뭐. 무슨 소리? 왕이 어려서 내가 대신 정치를 하고 있지만 내 목표는 조선을 강하게 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오. 그러기 위해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조선의 정식 궁궐인 경복궁을 다시 지었다네. 조선 초에 지어졌던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탔었거든. 둘째, 백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양반에게는 걷지 않았던 군포를 걷었지. 군포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대신 내는 세금이니 당연히 양반들도 내야지. 물론 양반들은 반대했지만 세금이 줄어든 백성들은 좋아했어. 셋째, 안동 김씨 세력들을 몰아내고 인재를 골고루 관직에 앉혔지. 부패한 관리는 몰아내고 나라의 법률을 제대로 정비하고 말이야. 어머아 멋있어. 아유 그냥 제 속이 후련합니다 그냥. 그런데 요새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겼네. 고민이요? 이렇게 좋은데 고민? 이양선. 이양선? 누구 이름일까? 이양선. 달을 이, 모양 양, 배 선입니다. 이 모양이 이상하다 그 말이죠. 이 모양이 이상한 배. 이 서양 선박들이 이 조선의 배와는 모양이 달라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서양 선박 이양선의 출몰은 흥선대원군에게 큰 고민거리였죠. 그때까지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이 중국도 이 서양의 양반들은 반대했지만 세금이 줄어든 백성들은 좋아했어. 셋째, 안동 김씨 세력들을 몰아내고 인재를 골고루 관직에 앉혔지. 부패한 관리는 몰아내고 나라의 법률을 제대로 정비하고 말이야. 어머아 멋있어. 아유 그냥 제 속이 후련합니다 그냥. 그런데 요새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겼네. 고민이요? 이렇게 좋은데 고민? 이양선. 이양선? 누구 이름일까? 이양선. 달을 이, 모양 양, 배 선입니다. 이 모양이 이상하다 그 말이죠. 이 모양이 이상한 배. 이 서양 선박들이 이 조선의 배와는 모양이 달라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서양 선박 이양선의 출몰은 흥선대원군에게 큰 고민거리였죠. 그때까지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이 중국도 이 서양의 영국,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양선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 서양의 사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서양들은 말이죠.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국가에 필요한 원료를 싸게 얻어오고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또 팔아내 그런 나라들이 필요했죠. 자, 그래서 배를 타고 세계 여기저기를 마구마구 돌아다녔어요. 그들의 눈에 팍 띈 것이 어디였느냐? 바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아직 상업국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중에서 식민지를 하나 탁 만든 다음에 이 식민지에서 원료를 싸게 가져가고 그다음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팔아 넘기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제라는 말 들어봤지요? 이 일제가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이 서양 세력들은 말이죠. 자신들이 찍은 그 나라에 가서 여길 좀 정찰하겠다.
여기 좀 식량 좀 달라. 뭐 이렇게 접근했다가 또는 총과 대포를 쏘기도 했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식민지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이 서양 세력들이 조선에 옵니다.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병인년에 이 서양인들이 일으킨 난리다 그 뜻이죠. 이들은 말이에요. 이 프랑스 신부 9명과 이 조선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한 그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 그리고 이 통상을 할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왔지. 그런데 이 요구들을 이 흥선대원군이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흥선대원군은 전쟁을 선택했어. 프랑스 군대와 싸운 조선군은 한성근과 양헌수 장군이 이끌었어요. 자, 그 장소는 말이야 바로 문수산성하고 정족산성이지. 아이고, 정말 치열한 전투였어요. 결국 이 상황이 불리해진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점령한 지 한 달 만에 결국 철수를 하게 되지. 이겼어! 만세! 조선 만세! 빵빵빵빵빵. 그런데 이 프랑스 군인들이 철수할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귀중품, 금, 은, 무기 이런 것도 가져갔지. 이 원래 강화도란 데가 말이야. 이 나라에 큰 변고나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정부가 여기 오는 경우도 있거든, 강화도로. 그래서 귀중품도 많고 중요한 이 국가 재산도 많았어. 그 중에 말이야, 이 강화도에 외교장각이란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한 300여 권의 책을 이 사람들이 그냥 가져간 거지. 그리고 이 나머지 수천 권의 국가의 서적들을 싸그리 불살랐어요. 아이고 아깝이 그 책들. 아이고 아깝이. 병인양요 때 이 프랑스군이 가져간 것 중에 조선 왕조의 의궤가 있습니다. 자, 의궤란 무엇이냐? 조선 왕실의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모습을 글이나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옛날에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겠죠. 이 의궤는 말이죠. 그동안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창고에 있다가 145년 만인 2011년에 우리 한국에 반환되게 됩니다. 아주 가져왔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랑스와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뭐 그렇게 재계약을 하면서 영구 임대 방식으로 빌려온 것이죠. 우리나라 것인데 빌려온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 병인양요는 조선이 역시 궁궐. 내가 무슨 뭐 맨날 먹는 것만 생각하나?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이거 좋아. 뭐 여기 먹을 거 뭐. 이거 저기 흥선대원군 아니십니까? 그렇다네. 내 둘째 아들이 바로 고종이라네. 뭐 보나마나 안동김씨들처럼 어린아들 이용해서 정치 아무렇게나 막 하겠지 뭐. 무슨 소리? 왕이 어려서 내가 대신 정치를 하고 있지만 내 목표는 조선을 강하게 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오. 그러기 위해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조선의 정식 궁궐인 경복궁을 다시 지었다네. 조선 초에 지어졌던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탔었거든. 둘째, 백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양반에게는 걷지 않았던 군포를 걷었지. 군포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대신 내는 세금이니 당연히 양반들도 내야지. 물론 양반들은 반대했지만 세금이 줄어든 백성들은 좋아했어. 셋째,
안동 김씨 세력들을 몰아내고 인재를 골고루 관직에 앉혔지. 부패한 관리는 몰아내고 나라의 법률을 제대로 정비하고 말이야. 어머, 멋있어. 아유, 그냥 제 속이 후련합니다, 그냥. 그런데 요새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겼네. 고민이요? 이렇게 좋은데 고민? 이양선. 이양선? 누구 이름인가? 이양선. 달을 이, 모양양, 배선입니다. 이 모양이 이상하다 그 말이죠. 이 모양이 이상한 배. 이 서양 선박들이 이 조선의 배와는 모양이 달라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서양 선박 이양선의 출몰은 흥선대원군에게 큰 고민거리였죠. 그때까지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이 중국도 이 서양의 영국,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양선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 서양의 사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천주교 신자인데 조선에 프랑스 신부가 와 있습니다. 신부님을 만나 러시아의 침략을 막을 방법을 의논하는 게 어떨까요? 오호, 프랑스 신부라. 흥선대원군은 천주교의 힘을 빌려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 러시아를 막고자 했던 것이죠. 난 하느님을 따르는 신부입니다.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단호한 신부의 반응에 흥선대원군은 화가 났습니다. 당시 양반들은 천주교에 대하여 적대적이었습니다. 내가 프랑스 신부와 접촉한 사실을 알면 가뜩이나 나를 반대하는 양반들이 공격해올 텐데. 때마침 청나라에서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대원군은 천주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병인박해입니다. 이때 프랑스 신부 9명과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이 처형되었죠. 이때 탈출에 성공한 프랑스 신부 리델 신부는 중국 텐진에 주둔해 있는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뭐야? 우리 프랑스 사람들을 죽였다고? 프랑스 군대는 조선을 향해 출발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쳐들어온 것이구만. 이 프랑스 함대가 이 강화도를 쳐들어온 것, 이게 바로 병인양요예요. 이 양요가 뭐냐면 이 서양 세력들이 일으킨 난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병인양요는 이 병인년에 이 서양인들이 일으킨 난리다 그 뜻이죠. 이들은 말이에요. 이 프랑스 신부 9명과 이 조선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한 그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 그리고 이 통상을 할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왔지. 그런데 이 요구들을 이 흥선대원군이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흥선대원군은 전쟁을 선택했어. 프랑스 군대와 싸운 조선군은 한성근과 양헌수 장군이 이끌었어요. 자, 그 장소는 말이야 바로 문수산성하고 정족산성이지. 아이고, 정말 치열한 전투였어요. 결국 이 상황이 불리해진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점령한 지 한 달 만에 결국 철수를 하게 되지. 이겼어! 만세! 조선 만세! 빵빵빵빵빵. 그런데 이 프랑스 군인들이 철수할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